오늘 2부에서는요.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인천 시민을 위해서 인천의 정책 지향점을 논의하고 제시하면서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인천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의 조선희 의원과 함께 인천의 현안과 대책들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니까요. 앞에 이렇게 키 작은 카메라 향해서 네. 직접 멋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조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우후. 아, 멋진 인사 고맙습니다. 지금 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왠지 기분 탓인지 막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놓인 그 과제를 막 착착착착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우선 코로나 상황에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인천은 감염병 전문 병원 네. 설립이었는데 인천도 굉장히 앞장섰고 관심을 기울였고 의원님도 함께 논의를 하셨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그래서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 음, 유치를 위해서 시민들이 이제 긴급행동을 네, 꾸리셨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시하고 간담회도 추진했고 네, 민간 TF팀도 구성해서 함께 논의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인천시 또 시민단체, 인천의 국회의원까지 모두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 유치를 위해서 나섰지만 네. 안타깝게도 아, 2월 26일 그 권역선정위원회에서는 그 음, 투표를 했는데 수도권, 경북권, 제주권을 두고 투표를 한 결과 네. 경북권 7표, 수도권 어. 6표, 제주권 1표로 경북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서는 권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쉽네요. 근데 이게 끝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네. 사실 감염병 전문 병원은 동시에 구축될 필요가 있잖아요. 네네. 감염병이 순차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인천 그럼요. 갔다가 다음에 제주로 맞아요.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메르스 이후 연구 보고서에서 그 5개 권역 중에서 음. 아직 선정되지 않은 곳이 인천과 제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추경 예산에서라도 어. 이것이 편성되어서 네. 그 정부 차원에서 네.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이번에는 그야말로 사실 긴급 행동이었어요. 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한. 네네. 근데 이제는 지속 행동으로 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와 또 지난 2월 며칠 전에 네. 지방의료원법도 개정이 됐더라고요. 음. 그래서 부실한 민간 병원을 인수해서 네. 그 지방의료원을 또 설립할 수 있게끔 네네. 만든 법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음. 인천 시민의 염원, 음. 제2 인천의료원 네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인천시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음. 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감염병 전문 병원 인천은 뭐 공항과 항만이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는데 네. 또 이번엔 선정되지 못했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또 힘을 모아 주실 예정이시군요. 그런가 하면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인천 사회연대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인천 사회연대 기금이란 뭐죠? 함께 살아보자라는 건데요. 네네. 그 워낙에 코로나19를 모든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음, 국회에 민생 관련 많은 법이 발의되어 있잖아요. 네. 그중에 저는 특별재난연대세법 이 음, 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네네. 이 법은 지난해 11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에요. 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증가한 사람들은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높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런 네네. 기업이나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해서 음, 마련된 재원을 재예방이나 취약계층 지원 또는 실업 대응 등에 사용하자는 법안인데요. 네네. 근데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아, 상황인데 예. 인천에서라도 함께 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 그런 취지에서 사회연대 기금 조성을 제안한 거고요. 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인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음, 재원을 모으자는 거죠. 네. 이게 정말 지금은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일수록 지역 공동체가 나서고 함께 살기 위해 연대하는 것만이 사실 해답인 것 같아서 아, 인천에서부터라도 시작을 해보자라는 네네. 취지입니다. 네, 아직 법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인천에서 먼저 시작해보자 네, 이런 네. 움직임이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재원 마련 방식과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재원 마련 방법은 네. 그 1997년 금모으기 음.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IMF 때. 네, IMF 때. 그 외환위기 당시에 국민의 고통 분담으로 네. 기업과 금융권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국민 고통 극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기업이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아온 대기업들이 모범을 보이고 인천시 금고인 신한은행이나 네. 농협을 비롯해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제철 그리고 롯데백화점, 한국GM 등 인천 연구의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출연한다면 네.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과 또 인천시는 인천 이음을 쓰면서 캐시백이 많이 모이잖아요. 10%씩 네, 모으죠. 네, 네. 이 기부 등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진다면 정말 인천은 함께 사는 도시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네네. 그야말로 구호가 아닌 실제로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사랑의 열매 온도탑을 채워주신 시민분들이 계시고 그 미추홀구 형제 사건 때도 되게 많은 분들이 기부를 맞아요. 하셨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응원을 보내주신 네네. 그런 시민들이 계시기에 행정과 기업과 은행이 이번에 먼저 나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의 열매 온도탑도 인천이 제일 먼저 온도가 목표치 네. 달성하고 그러더라고요. 인천 분들이 기부 또 이런 거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시민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좀 전에 그 미추홀구 형제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그 최근에 어린이집 아동학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보도되는데, 자, 아동 돌봄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 성우 어린이집 아동학대나 정인이 사건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되면 네. 정말 무력감이 들기도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뭐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관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학교 선생님들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네.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천시 공무원들과 작은 간담회 자리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 자리는 한 아이를 위한 자리였는데 사실은 그 아동 보호를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논의하는 네. 그 이런 자리가 구조화된다면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이 점점 더 촘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구별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네. 이런 기구가 있는데 거버넌스 구조인데 여기에 교사와 교육복지사 이런 분들이 참여한다면 함께 돌봄 사회의 기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올해 인천시와 구별로 돌봄 협의체가 구성이 되게 될 텐데 네네. 그 시와 구보다 더 촘촘한 동차원의 돌봄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아동의 안전이 더 보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더구나 이제 주민자치가 만약에 또 돌봄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네. 효과는 더 높아질 거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 교사가 함께 동네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한다면 네. 길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아동 돌봄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15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명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TVN 긴급정보입니다. 서울시 공항대로 마곡역에서 발산역 구간 하위차로에서 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인데요. 연인아들목에서 성산 램프 구간 2차로에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문해미로는 서창 분기점에서 장수공항에 지나 대공원 앞 지하차도 쪽으로 쭉 지체 정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아침 반짝 추위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서울, 대구 영하 2도, 철원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상 더 추울 텐데요. 옷을 여러 겹 입으셔서 체온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눈비가 얼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생긴 곳 많습니다. 오늘 퇴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보행 시에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정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비구름 뒤를 따라 찬 공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번 반짝추위는 오래가지는 않겠고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목요일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 들어있고요. 남부지방은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토요일에는 또다시 강원 영동 지역으로 눈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인천, 서울 0도, 내일 낮 최고기온 서울 6도, 인천 5도 예상되고요. 그리고 수도권 날씨를 보면 오늘, 내일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내일 경기 남부 지역에 밤에 구름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달리는 라디오는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달리는 라디오 2부. 오늘은 조선희 인천시 의회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 돌봄을 위해서 시와 구에서 돌봄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나눠주고 계셨어요. 계속 좀 이어가 볼까요? 이렇게 우리나라 복지가 되게 많이 확대가 되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복지 정책의 방향성이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위기 관리 중심인데 네. 위기 관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줌으로써 네. 그 대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이 된다면 네. 대상자, 수혜자에서 함께 사는 이웃으로 전환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관계의 이어짐이 돌봄 사회를 구축하는 기본 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요즘에 레디컬 헬프라는 책을 읽었는데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 정책의 전환을 그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행정에 계신 분들이나 복지 전문가나 뭐 시민사회, 주민들이 함께 네. 보면서 복지를 바꿔가는 실행 작전을 세워보고 싶어요. 그래요. 자, 우리 학생들 또 아이들 안전한 곳, 그래야 또 미래가 더 밝아집니다.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또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또 기후위기, 환경 문제입니다. 위원님이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다고요. 인천시가 올해 그린 뉴딜 정책 발표했잖아요. 이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린 뉴딜이 뭐 중앙 정부도 발표했고 모든 지방 정부에서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네. 발표를 했는데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와 불평등에 맞서는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네. 인천시의 그린 뉴딜 정책은 아직과 이미 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이미 표현했지만 네. 아직 아직 그 의미가 충분히 담겨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건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50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길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같이 네네. 갈래야 같이 갈 수 없거든요. 네. 네, 이런 것처럼 표현은 바뀌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아직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함께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는 그린 뉴딜 연구 모임도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후위기는 이제 행정만의 일이 아니라 정치권, 시민사회, 시민 모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으로의 전환을 고민하며 네. 실천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면서 길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환경특별시를 내세웠습니다. 우리 인천시. 네. 예.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를 위한 노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가장 시급한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환경특별시가 이제 쓰레기 독립을 네. 하면서 인천시가 내걸었던 목표이기도 한데 네. 지금 좀 전에 이제 기후위기 네.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한데 사실 그린 뉴딜을 발표하고 기후위기 정책을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네네. 현재의 배출 전망치 대비로는 2050 탄소 중립 사회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그 감축 방안 실행을 해야 되는데 네네. 다른 지방 정부 같은 경우를 보면
서울은 2005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 네. 광주는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하겠다. 경남은 2017년 대비 60% 감축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인천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라는 대전제는 있지만 네네. 단계적 목표로 볼 수 있는 2030년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2030년 목표치를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 탄소 감축, 온실가스 감축을 다이어트에 비유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처음에 빠지는 키로수에 비하면 네. 장기가 될수록 네. 사실 빠지는 키로수가 적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온실가스 감축도 초반에 이렇게 많이 감축을 시켜야 네.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감축의 이 시스템을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030년까지의 단계적 목표가 네. 무엇보다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기후위기 특위와 그린뉴딜 연구의 차원으로 3월 8일 날 네네. 전환사회 관련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지난 2월에 3차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 인천시 대응 계획이 나왔거든요. 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토론회도 진행을 해 나갈 거고 네. 올해 이제 온실가스 감축 방안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그거 관련해서도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바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시급한 거는 예. 여기저기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함께 행동하는 게 가장 시급한 그렇죠. 일인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이 함께 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진짜 움직이는 거. 그렇죠. 중요한 거 또 하나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가진 정치인을 선택하는 거, 이걸 기후 투표라고 명명하는데 네. 그 권한은 시민에게 있다는 사실 네. 분명하게. 투표도 의식 있게 잘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 1인 가구 정책 세미나도 개최하셨어요. 1인 가구가 인천에서도 많이 증가했나 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 2018년 기준 인천의 1인 가구 비율은 25.2%인데 네. 2000년에 13%였던 거에 비하면 약 2배 정도 증가를 한 거고 2047년도에는 36.1%에 네.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더라고요. 사실 다른 특광역시에 비하면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네네. 또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이게 통계청 통계라면 통계청 통계만이 아니라 사실 주변을 봐도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주변에서도 느끼실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생각해보니까 떠올라요. 제 주변에서도 1인 가구가 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다만 인천의 경우는 군구별로 보면은 옹진이 가장 높고 네. 중구, 강화 순이에요. 결국은 이제 고령 인구가 많다는 건데 네네. 인천은 1인 가구 관련한 연구가 2018년에 한 번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상별 심층 면접 등을 통한 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2020년 통계청 자료 보면은 연령별 1인 가구 상위 지역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예, 30대 이하는 세종과 서울, 대전, 광주, 경기 순이고 40, 50대는 제주, 울산, 인천, 경기, 경남 순이었고요. 60대 이상은 전남, 경북, 전북, 경남, 강원 순인데 서울에 비해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진 않아요. 인천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인천은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인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사실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하고 1인 가구 소모임을 구성해서 세미나를 시작한 거였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번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면 정부의 지원이나 서비스에서 1인 가구가 많이 제외되면서 뭐 또 다른 소외계층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코로나와 연관되어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1인 가구는 정책의 주요 대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은 1인 가구라도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1인 가구 남성과 여성 중 주거의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누가 더 어려움이 있을까? 네. 또 원가족이 인천에 있는 경우와 원가족이 인천에 있지 않는 경우 문제는 또 다를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촘촘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1인 가구들의 경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얘기하는 게 주거 부담 비용. 그래서 나는 방이 아니라 집에 살고 싶어. 네. 이런 말들도 하는데 사실 이 주거 문제는 1인 가구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다만 1인 가구 맞춤형 공동체 주택을 운영하는 것. 예를 들면 저희 주택 구조가 그 4인 가족 네네. 기준으로 되다 보면 안방, 작은 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1인 가구들이 공동의 주택을 형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방이 좀 규모가 비슷해야지 사실은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공동체 주택이나 네트워크 강화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고민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1인 가구 당사자들이 연결될 만큼 제가 청년 세대랑 주로 세미나를 했었는데 네. 40, 50대 분들이 페이스북을 보시고 네. 나도 1인 가구인데 라면서 이렇게 연락을 좀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좀 더 같이 모여서 네. 직접 말하는 장을 만들면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내일도 토론회 개최하시네요. 청년 청년들이요. 정책도 네, 수립하는 토론회. 아우 꼼꼼히 챙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직접 나와주셨는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네. 끝인사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바꿨습니다. 심지어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오래된 관습, 명절의 문화도 바꿨습니다. 코로나가 바꾼 일상, 이미 예견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또 다른 전환을 시도할 때 우리는 다시 도래할 감염병 위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렵지만 그 길을 함께 찾고 같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인천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정책 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의회의 조선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